숨막히는 완벽함. 그것이 2042년 도쿄의 공기였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들은 햇빛을 교묘하게 반사하며 도시 전체를 거대한 보석함처럼 빛나게 했지만 그 눈부심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과 냉혹한 기준이 숨쉬고 있었다. 특히 이상적 외모라는 이름의 괴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하얗고 투명한 피부, 커다랗고 촉촉한 눈망울, 오뚝한 콧날과 갸름한 턱선,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아름다움이 최고의 가치로 추앙받는 시대.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사회적 낙오를 의미했다. 쿠로카와 스미. 17살의 스미에게 도쿄는 거대한 유리 감옥이었다. 그녀의 이름 스미처럼 그녀의 피부는 햇빛에 잘 그을린 듯 어두웠고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뻗치는 검은 곱슬머리였다. 작고 마른 체구에 늘 주눅든 듯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는 소녀. 명문 사립 세이료 학원의 교복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빌려 입은 옷처럼 겉돌았다.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세이료 학원 역시 이상적 외모의 신도들로 가득 찬 곳. 그곳에서 스미는 보이지 않는 유령 혹은 모두가 애써 외면하는 오점 같은 존재였다. 어이, 그림자. 또 구석에 처박혀 있네.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미의 고막을 찔렀다. 타치바나 키라. 그의 이름 키라처럼 그는 세이료 학원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였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염색한 듯 밝은 금발, 푸른색 컬러 렌즈를 낀 듯한 신비로운 눈동자. 값비싼 교복을 모델처럼 소화하는 그는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배경까지 더해져 학원의 왕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스미는 그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키라의 옆에는 늘 그의 추종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들은 키라의 말 한마디에 스미의 책상에 검은 잉크를 쏟거나 체육복을 감추거나 SNS에 스미의 얼굴을 기괴하게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낄낄댔다. 내 존재 자체가 공해야, 쿠로카와. 키라의 차가운 목소리는 비수처럼 스미의 가슴에 박혔다. 스미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반항은 더 큰 괴롭힘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스미의 유일한 안식처는 익명의 그림 계정이었다. 어둡고 그로테스크하지만 강렬한 에너지가 담긴 그림들. 팔로워는 적었지만 가끔 달리는 당신의 그림에서 위로를 받아요 같은 댓글은 스미에게 작은 숨구멍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 분노, 절망을 캔버스 대신 태블릿 화면에 쏟아냈다. 언젠가 이 그림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어느 날 교내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가 스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차세대 사회통합 외모 개선 프로그램 새로운 당신을 만나세요. 정부 주도의 극비 프로젝트 시범 운영 대상자 모집. 밑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자격 요건이 적혀 있었다. 사회 부적응 위험군 청소년 대상. 스미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자신 같은 그림자에게 저런 기회가 올 리 없었다. 한편 키라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루미넌스 플러스 시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라고. 더 완벽해질 수 있다면 이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지.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루미넌스 시술, 부작용 위험이 높지만 극소수 부유층 사이에서 은밀하게 유행하는 기존의 외모를 초월적인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시술이었다. 키라는 이미 완벽에 가까운 외모를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듯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다. 키라의 루미넌스 플러스 시술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신의 영역은커녕 악마의 장난 같은 결과였다. 그의 눈처럼 하얀 피부는 얼룩덜룩한 반점으로 뒤덮였고 발진과 염증으로 흉측하게 부풀어 올랐다. 윤기 흐르던 금발은 푸석하게 변색되었고 자신감 넘치던 푸른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흐려졌다. 최고급 비밀 클리닉의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유력 정치인이었던 그의 아버지조차 아들의 망가진 외모를 대중에게 숨기기에 급급했다. 한때 학원의 왕이었던 키라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믿었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혐오스러웠다. 그는 절규하며 거울을 깨뜨렸고 어두운 방구석에 숨어 흐느꼈다. 같은 시기 스미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익명으로 출품했던 그림이 국제 청소년 아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그림에서 어둠 속에서 피어난 강렬한 생명력과 천재성을 발견했다고 극찬했다. 그리고 부상 중 하나는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하던 차세대 사회통합 외모 개선 프로그램의 시범 시술 기회였다. 스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외모를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주변의 기대와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그녀를 움직였다. 시술은 최첨단 기술로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며칠 후 스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햇빛에 그을린 듯 어둡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투명하게 빛났고 제멋대로 뻗치던 곱슬머리는 부드러운 갈색 웨이브로 바뀌어 있었다. 작은 눈은 크고 촉촉하게 빛났고 오뚝한 콧날과 갸름한 턱선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사회가 그토록 찬양하던 이상적인 미모. 스미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낯설었다. 이것이 정말 나일까? 기쁨보다는 혼란과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변화된 외모로 다시 찾은 세이료 학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던 경멸과 무시의 시선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감탄이 어린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과거 스미를 그림자 취급하며 괴롭혔던 아이들은 이제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점심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다. 쿠로카와 양, 정말 예뻐졌네. 원래 이렇게 미인이었어? 그들의 가식적인 친절과 찬사는 스미에게 역겨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했다. 예뻐졌다고? 그럼 예전에 나는 뭐였는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스미는 갑작스러운 인기와 관심에 어쩔 줄 몰랐다. 남학생들의 고백도 이어졌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은 스미의 내면이 아닌 아름답게 포장된 껍데기만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스미는 예전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스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새로운 외모가 가져다준 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복수? 아니면 어느 날 방과 후 스미는 우연히 학교 뒤편 낡은 창고 근처에서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거기에는 몰락한 키라가 있었다. 한때 빛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넘마 같은 옷차림에 흉측하게 변한 얼굴.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스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악마의 비참한 모습.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동정심? 아니면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스미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키라의 일그러진 얼굴과 절망적인 울음소리는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스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같은 반 친구인 사토 유이였다. 유이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남몰래 스미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이였다. 쿠로카와 양, 괜찮아? 유이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는 스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스미는 처음으로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 유이는 조용히 스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스미. 너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변한 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야. 유이의 말은 스미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스미는 더 이상 혼란과 분노에만 휩싸여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그림이라는 무기가 있었다. 스미는 다시 태블릿을 잡았다.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수미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허점과 위선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다. 작품의 제목은 껍데기였다. 껍데기는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스미의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그림체, 그리고 사회의 전곡을 찌르는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상적인 외모 뒤에 숨겨진 개인의 고통, 차별, 그리고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은 사회적 논쟁까지 촉발했다. 댓글창에는 스미를 지지하는 글과 함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스미는 자신의 그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움츠러든 그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한편 키라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망가진 평판이 자신의 정치 경력에 흠집을 낼까 두려워 그를 먼 시골의 요양시설로 보내려 했다. 키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름다운 외모, 친구, 사회적 지위,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는 문득 스미를 떠올렸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괴롭혔던 소녀. 하지만 지금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인해 보이는 소녀. 어쩌면 키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미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세이료 학원의 연례 축제인 청릉지인가 다가오고 있었다.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차세대 리더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열리는 특별 포럼이었다. 그리고 그 포럼의 연사 중 한 명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웹툰 껍데기의 작가 스미 케이, 즉 쿠로카와 스미가 초청되었다. 스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이의 격려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그녀를 용기 내게 했다. 포럼 당일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외부 초청객들로 가득 찼다. 스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눈부신 조명 아래 완벽한 미모를 한 그녀의 모습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 혹은 성공담을 들려줄지 기대하는 눈치였다. 스미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껍데기를 그린 그리고 여기 세이료 학원에 재학 중인 쿠로카와 스미입니다. 잔잔한 목소리였지만 강당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스미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두운 피부색 때문에 그림자로 불리며 겪었던 차별과 괴롭힘,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았던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외모가 변하게 된 과정까지.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청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제 외모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그 상처를 힘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스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초라한 행색은 그가 누구인지 짐작하게 했다. 타치바나 키라였다. 그는 단상 가까이 다가와 스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다. 흉측하게 변한 그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강당 안은 경악과 탄식으로 가득 찼다. 스미, 쿠로카와 양, 내가 틀렸었어. 키라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나는 네게 용서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 진심으로 내가 너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후회한다. 그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강당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스미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말을 할지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다. 스미는 잠시 키라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물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복수심? 아니, 스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런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스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타치바나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당신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당신 스스로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변화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스미는 다시 청중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다른 외모, 다른 생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스미의 연설은 끝났다. 강당 안에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곧이어 강당 전체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유이는 눈물을 흘리며 스미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키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절망으로 떨리지 않았다. 스미의 용기 있는 고백과 관용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청릉제 포럼 이후 스미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외모 지상주의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스미는 하루아셔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세이료 학원의 학생이었고 껍데기를 그리는 예술가였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의 예술 활동과 사회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비슷한 아픔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키라는 스미의 관용과 사회적 관심 덕분에 시골 요양시설 대신 전문적인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썼다. 그의 외모는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절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학업을 마치고 익명으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작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가끔 스미와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사회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외모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고 차별과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미와 유이 그리고 그들의 용기에 감화된 사람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학교에서는 외모가 아닌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나다운 게 가장 아름다워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번져나갔다. 아주 느리지만 분명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몇 년 후 스미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여전히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포착하면서도 그 안에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희망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 스미는 더 이상 어둠이나 그림자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색을 포용하고 가장 강렬하고 진실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예술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스미는 도쿄의 한 미술관에서 자신의 대규모 회고전을 열었다. 전시회의 마지막 섹션에는 그녀의 초기작인 웹툰 껍데기의 원화들과 함께 그녀가 전한 직후 혼란 속에서 그렸던 자화상이 걸려 있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겨진 슬픔과 고뇌가 담긴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근에 그린 또 다른 자화상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여전히 사회가 규정하는 이상적인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림 속 스미의 눈빛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평온하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시회 한쪽 구석에서 평범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조용히 스미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었다. 타치바나 키라였다. 그는 스미의 최근 자화상 앞에 한참을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미소였다. 스미는 전시장을 둘러보다 키라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 역시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과거의 아픔이나 어색함은 존재하지 않았다.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한 두 사람이었다. 스미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바라보았다. 문득 오래전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녀는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외모나 타인의 인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스미의 마음속에서 그녀의 이름처럼 깊고 맑은 먹물 한 방울이 세상을 향해 따뜻하게 번져나가는 듯했다.